자, 범한 퓨얼셀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변동성 종목 쪽에 편입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변동성 종목, 그것도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설정해서 이제 올려드린다는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이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가 잡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을 먼저 보시면 공시 내용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재정정 투자설명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분봉분이 오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집에 대한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뭐 인수 이렇게 해서 인수 수량 212만 주 뭐 그렇게 되나요? 212만 주 정도. 전체 물량이 213만 주 이렇게 돼 있네요. 모집 개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이 설정이 됐고, 요게 이제 대부분 다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아닐까. 지금 물적 분할한 그런 업체가 되는데 공모 개요 부분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찌됐든 뭐 지금 변동성이 좀 요즘에 이제 그 신규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이 좀 작고 때가 덜 탔고 뭐 그렇게 되면서 머니게임 말 그대로 이제 머니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보면 그 공모 기관들이 받은 거는 아마 다 빼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배정받으면 먹거리가 되는 거죠. 공모 수량 200만 주면은 100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사업 위험도 있고 보호 예수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개요나 이제 그 내용들은 별도로 또 캡처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그 불기둥 마사님 또 불기둥 연구원님이 잘 올려주신 것처럼 물적 분할한 업체이고 또 수소 관련된 업체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는 부분이 유통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 유통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좀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최대주주 이제 지분 현황에서 이렇게 지배 구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공모 후에 이제 뭐 51.36% 최대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배만 피어셀의 분할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네요. 그렇게 했고, 물적 분할한 이후에 이제 이번에 아마 신규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장 이후 유통 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요걸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요 내용 부분 상기 부분에 상장 주식 결론은 뭐 많이 볼 것도 없이 출회에 관한 내용에서 상장 직후 이제 유통만 가는 물량 요것만 봐도 돼요. 그죠? 직후에 얼마나 유통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313만 주가 유통 물량입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들 들여다보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기준에서 교육만 받으면 이 종목군들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 부분,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 형성돼 있는. 그렇게 해서 잠수함용 연료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 표작업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께서는 표작업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텍스트 잘 올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의 개요는 이제 뭐 요렇게 해서 올려놔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얘를 뭐 척척박사만큼 알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아간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기술적인 거죠. 이제 뭐 춘상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그 보시면 매직 계산기 부분에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변동성 거래를 할 때 지금 거래대금 2위입니다. 신규주에 대해서 최근 뭐 청담 솔루션인가요? 뭐 청담 뭐였죠? 글로벌, 청담 글로벌 이런 신규주들의 변동이 이제 좀 계속 확장되고 신규주의 이제 시가총액이 최근에 이제 좀 작게 나오고 공모가가 이제 4만 원인데 그 수준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어쨌든 이제 좀 더 분봉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4만 천 원대 0.37%인데 거래대금이 일단 이미 57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거래는 터진다라는 기준이죠. 거래는 터진다. 그러면 이제 손절범위 놓고 설정을 잡으시면 무난할 텐데 일단은 그 어찌됐든 이 그 매직 계산기 캡처해서 이제 여러분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에 강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잘라서 올려드릴 때 기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주니까 신규주 기준에서 개장 초부터 이제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좀 더 이제 그 차트는 볼 거예요. 그리고 요자락이 이제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거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요자락에서 거래는 이미 2천억을 넘겼고 거래대금은 무조건 최상이죠. 지금 이제 거래대금 2위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요 시간대가 이제 오전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오전 9시 32분입니다. 그래서 22년 06월 17일 09시 22분. 근데 매번 이렇게 다 성공되지는 않아요. 22분에 32분. 매번 이렇게 다 성공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주가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상장하였고 범한산업에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그 2019년도에 물적 분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상장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수함용 연료 전지, 수소 충전소, 건물용 연료 전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장중에 고점과 시초가 돌파 시에 편입할 수 있고 장중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시라고 해놨는데 9시 반 이후에도 이제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밀려 내려갈 때 흐름 요거 이제 분봉으로 다 볼 거예요. 1분봉하고 5분봉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종목은 충분히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했는데 요게 세계 기록인데 요게 세계 기록이에요. 요게. 근데 뭐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려면 이제 뭐
파생부터 소형주까지 다 기준이 잡히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종목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력주에서 먼저 잘 대처를 우리가 해나가고, 오늘 IT 쪽에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IT 쪽의 기준에 IT 대형주들의 흐름이 이번 그 조정, 그러니까 주간 단위 조정,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주간 단위 이제 조정에서 사실상 월등하지는 않아요, 조정폭이. 물론 이제 IT 수익 종목군 기준에 이제 후성이나 이런 쪽의 조정이 좀 확산돼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LG화학의 경우는 뭐 시가총액 5위까지 다 돌려놨고, 자동차가 이제 눌려져 있는 폭에서 저점 편입의 기회를 잡은 거고, 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이슈와 함께 좀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지난주 대비 오른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주간 단위 뭐 저점 대비 한 20%씩 들어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부정적으로 놓고 보지 않는다. 지난주 대비해서 하나솔루션도 뭐 엄청난 방어를 준 거고, 오리온도 방안에서 마찬가지 기준이 잡히고. 그럼 이제 범한 퓨얼 셀인데 현재가를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이제 변동 기준이 확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가가 4만 원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 4만 원에 형성이 됐고, 사실 시장이 뭐 어렵다 보니까 이건 이제 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런 부분 다 염두에 두시고요. 무조건적으로 막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시가가 그 공모가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4만 원 찍고 이제 바로 돌렸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초 기준에서 이제 바로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뭐 꺾여져 내려가서 뭐 한가 맞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물량을 뭐 정리하는 쪽, 덜어내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법적인 요인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매매에 참여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분봉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 거래대금이 2위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분봉의 설정 범위를 또 놓고 본다. 그게 이제 분봉의 설정 범위라는 게 뭐냐면, 개장 초의 기준에서 이제 여기까지 흐름인데 이것을 따라붙는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1분봉입니다. 1분봉의 기준에 순간적으로 바바바바박 치고 들어 올렸을 때, 그러면 결론은 그 시초가가 여기였고 위에서 따라붙었다면 바로 또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시초가가 4만 1,000원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 찍고 미끄러져 이제 내려온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는 건데, 저기서 이 고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으로 1차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변동이 원체 크니까 저 고점을 찍고 나서 46,500원 찍고 나서 또 이만큼이 밀려요. 그럼 뭐 개장초니까 뭐 차익 실현보다는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이 쭉 연동이 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거의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사실적으로 묻지마의 개념이 되는 거죠. 묻지마의 개념이. 그래서 뭐 시그널도 저 당시 기준에서는 아직 설정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 딱 볼 수 있는 기준은 그런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배우고 있던, 또 이번에 9개월 만에 교육을 받은 부분, 거래량 부분, 그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거래가 실려야 된다. 기준점은 1,500억을 넘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의 1,5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1,500억 이상의
설정을 1,500억 이상으로 기준 설정.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뭐 1,500억이 아니라 뭐 개장초부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내보내기 PDF 파일 그리고 낱장 파일로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1,500억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1,500억을 그러면 뭐 언제 1,500억 마감 때까지? 마감 때까지면 마감해서 그걸 보려면 마감에 딱 봤더니 1,500억이 넘었어. 근데 상한가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별로의 거래대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별로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으면 일단은 25번하고 보자.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제 1,500억 대비해서 10%, 20% 그러한 비중 범위를 형성하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종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1조 미만, 죄송합니다. 1조 미만의 종목은 저렇게 해서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최대 폭의 기준 이제 20%까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어떤 거요? 지금 뭐 거래대금 2위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되죠. 또 고점 대비 윗골이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 지지를 받느냐, 그 부분도 놓고 볼 수 있다. 또 이거 이제 하나씩 기억해 두세요. 장중 고점 또 혹은 시초가 돌파 또 장중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시, 저 때는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릴 때는.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릴 때는 일단 손절 범위를 2% 들어올렸다라고 한다면 손절 범위를 2%를 잡고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이 얼마큼 났느냐에 따라서, 또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가면 이 상한가 가는 기준에서도, 또 상한가 못 가더라도 나는 오버나잇 타고 싶다. 그럼 오버나잇 타는 기준에서의 기준점에서도 그러니까 그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기준에서 요걸 기억에 담아 놓으시고 들여다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은 9시 10분까지 이미 뭐 최대 폭의 터질 만큼의 흐름으로 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점 이제 찍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꾹 내려온 부분은 내려왔다고 치고, 저 자락은 이제 다시 설정을 해서 볼 건데, 1분 봉의 기준에서 사실상 그 시초가 부분 잡아내고 또 들여다보고 이런 기준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기준에서는 사실상 뭐가 될까요? 그냥 이 기준에서는 그냥 뭐 투기적인 형식의 묻지마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더 당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대 폭에 당겨지는 흐름이 지금 제한적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자락의 흐름이 다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다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한번 저기서 한번 보시죠. 뭐 어떤 기준이냐면 요게 이제 당겨놓고 보면은 저 그 거래량 부분이 조금 저 거래량 부분이 애매하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빼고 볼까요? 빼고 43,500원, 550원. 그래서 요자락 정도, 뭐 요 정도 범위 좀 애매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5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 너무 그런가요? 5분봉? 오케이. 5분봉의 기준에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볼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이렇게 보시죠. 뭐 첫 번째 기준에서는 요자락은 거래가 수반됐는데 사실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개장 초에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오를 걸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겠죠. 여기까지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붙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계속 세게 치고 올라와서 상한가였다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뭐 빠르게 그 4만 원 찍고 들어 올렸을 때 손절 범위를 명확하게 잡고 대처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은 우리가 저점 대비 2% 등락 범위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요 정도라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요 정도라면은. 이것도 거래는 이제 무시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요 라인이 되겠죠. 대략 43,000 뭐 원대 초반. 그럼 여기서 3%까지로 범위를 잡으면 1,200원, 1,200원, 1,300원. 그러면 43,000원 좀 넘으니까 43,500원 잡고 1,5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45,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주든 어떤 종목이든 개장 초에 이제 거래량은 터진 거죠. 응? 무조건 터진 거죠. 뭐 동시효과부터 터진 거죠.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자락에서 따라 붙을까. 물론 요 자락도 될 수는 있어요. 요 자락. 왜냐하면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기준. 요 자락도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급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뭐 들어갈 초록 색깔 선에 들어갈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되신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저점 대비해서 2%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오리온 녹화 뜨고 이럴 때가 요 자락이었어요. 요 자락. 저 자락이 어디냐면 뭐냐면 저기서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밀리고 돌릴 때 기준에서의 흐름, 47,000원에서 2%면 얼마? 1,000원 잡아주면 48,000원까지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잡힌다는 거죠. 48,000원까지. 조정받고 나서의 요 자락. 그러니까 여기서 47,000원에서. 그러니까 대밀려 내려오면은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올려드렸던 시간대의 기준이 12%의 기준이 9시 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눌려진 폭의 기준이 요 시간대였다는 거죠. 요 시간대에 요런 흐름들. 요거는 이제 땡겨놓고 다시 볼 겁니다. 요 거래량 부분.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설정할 거냐, 아니면 신규 주고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 거냐.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잡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자락의 거래량인데 이건 땡겨서 한번 볼 겁니다. 또 요 자락의 거래량도 아마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땡겨서 볼게요. 그렇게 되고 이제 20%의 기준점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따라붙는다고 했으니까 49,000원 정도, 그러니까 20%인가요? 41,000원에서 20%면은 8,200원이니까 49,200원 정도. 거기 이상은 이제 따라붙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47,000원이 대략 한 15%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도 슬슬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한가에서도 일단은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 이걸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는 요 자락,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요 자락의 흐름. 됐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일단은 신규 주고 변동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그럼 5분봉의 기준점은 이제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잡을 것이냐. 5분봉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5분봉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저자락의 거래는 너무 이제 많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당길까요? 새로운 요렇게 당겨도 눈에 띄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앞전에 요 자락의 그 동시효과 거래량 말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그 자락들의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놓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이 거래량 부분 80만 주라고 잡을게요. 80만 주 기준에서의 7, 8이 56, 뭐 50만 주든 60만 주든인데 이미 거래는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정도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또 거래대금 최상위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50만 주 그리고 그 50만 주에서도 또 한 번 또 나눠주죠. 50만 주에 70% 35만 주. 요 정도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우리는 들여다본 데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직 시그널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하나는 요 저점에서부터 43,400원 요 저점에서부터 2% 그럼 어떻게 돼요? 800원인가요? 뭐 1,200원? 그러면 44,500원, 45,000원 요 정도 범위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다. 아까 줄거드렸던 그 자락이 똑같은 거 이제. 그죠? 요 정도. 명목 가격 정도. 요 정도에서는 거래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예? 요 정도는 바닥 대비 2%의 기준.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범위는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기준.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설정 범위 이렇게 5MA, 20MA 넘기고 35,000주 뭐 기준점 거래량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실패되더라도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대비해서 편입 단가 대비해서 손절 구간까지 내려오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범위에 고점 찍고 미끄러졌을 때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 거래도 둔화돼 있고 기울기가 꺾여져 있을 때 또 데드가 나올 때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좀 빠르게 자료들을 넘겼는데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5강을 찍어드렸어요. 거래대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요 내용들을 다 배우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차익 실현 범위 이렇다고 치고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 3분의 1 지점의 기준보다도 저점에서부터 돌릴 때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돌렸을 때 기준에 저점 대비 2% 반등 시 이때는 거래량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때는 그리고 고점이나 시초가 돌파 시에는 거래량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기준점 교육의 기준점 바탕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의 그 안에 내용에 VOD를 드리는 거를 같이 넣어놓죠. 지금 이 디자인 그걸 빼놓긴 했는데 VOD 저게 원래는 이제 VOD 발매 기념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잖아요. 잠시만요. 저걸 아예 제가 수정을 해서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VOD를 9개월 만에 이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했고 요 밑에 VOD 없죠. 같이 보시죠. 뭐 전문가 관리 등록 배너 관리에서 봐야 되나? 잠시만요. 게시판 총관리 운영관리 메인 배너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배너 자체를 지워버렸나? 그걸 왜 지웠지? VOD 배너가 있는데
VOD 배너 좀 듣고 계시면 VOD 배너 바로 올려주세요. 링크를 그걸 지웠나? VOD 발매 기념 있잖아요. 어찌됐건 가입하신 분들 기준에서 VOD를 구매를 하시면 VIP 방을 1개월을 들으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해드린 그 기준이 잡혔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 참조하시고, 한영석 대표님 VOD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박용 대표님 VOD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참조하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교육 자료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매직 계산기 다시 한번 그 자르고요. 매직 계산기 그 활용 방법도 동영상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82900 험한 퓨어셀, 맨 처음에 이제 올려드렸던 가격의 기준은 48,800원이었나요? 아까 저점 찍고 2% 41,000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는 고가에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에서 3% 저자하게 만약 편입을 하셨다면, 만약에 이제 두 번째 46,000원 또 혹은 45,000원에 편입이 되셨다면은 그렇게 하고도 이제 10% 변동이니까 저 정도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시가가 아닌 이제 저가가 아닌 시가 기준에서 이 정도 돌리면 아직까지 뭐 2시도 안 됐기 때문에 저 정도 범위에서 거래가 실리고 되돌려지면 그때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저기서 이제 되돌릴 땐 거래가 실려야 되니까 거래가 실리는 기준으로 잡는다면 35만 주 5분봉 기준에 그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죠. 매직 계산기 13시 23분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텍스트 전략으로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범한 퓨어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런 종목은 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편안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뭐 자신감만 결여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건 교육용이겠죠. 범한 퓨어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주력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또 잡아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 51,500원의 매직 계산기가 설정이 됐고 이게 25.61%의 기준이 되고요. 시가총액은 4,512억 원. 거래량은 뭐 어마어마하죠. 300만 주 유통 물량인데 이런 뺑뺑이 이거를 사실은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고빈도 거래라는 거예요. 머니 게임이죠. 이 머니 게임 때문에 누군가는 깨져 나가는 거죠. 기준 거래대금 2위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고점은 52,400원 27.80 고점 대비해서 1.5% 그러면 51,600원 이탈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3% 기준이면 58,0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재돌파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이하 15% 이상 편입 불가. 다만 이거는 그냥 편입 불가.
그렇죠. 뭐 20%도 기준 잡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3분의 1 지점이면 48,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8,600원이면 15% 이상 편입 불가해요. 불가인데 이제 20%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46,700원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15%까지는 편입이죠. 그래서 47,000원이 15%일 거예요. 그래서 상승까지는 편입 가능. 의미 있는 거래량은 사실상 뭐 3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되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감 때까지로 감안하면은 뭐 2천만 주 가까이 실린다고 치고 1,500만 주가 기준 거래량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거래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거의 뭐 1,500만 주, 1,000만 주 정도. 그래야 이제 추가 변동성 확장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자, 어쨌건 뭐 좀 씁쓸하지만 주력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고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주력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VVIP 방에 올려놓고 실질 매매 사인까지 문자까지는 발송 못 해드리고 방 안에서 이제 이렇게 VVIP 방에 이런 식으로만 올려드렸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보시면 범한 퓨어셀 이때가 이제 46,000원 그리고 지금 기준이 52,400원 고점을 찍은 흐름 차익 실현 범위라면 10%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개장 초의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41,000원 뭐 이런 기준이죠.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은 신규 종목이 있었네. 변동성이 나오네.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낙폭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요. 일단은 뭐 현대로템이 저점 대비해서는 잘 들어 올려놨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주간 단위 그렇게 밀린 게 없어요. 시장 대비 월등한 방어가 됐고 OCI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폭 들어 올려놨어요.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우리 관심 종목군들 기준의 흐름들이 많이 지금 어려운 뭐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코스모 신소재는 주간 단위 뭐 10% 이상 20% 수준 또 에코프로비엠도 지난주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LG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기준에서. 자, 이런 수익 범위들 같이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상품 부분 지금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시나요? 전달 안 해줬어? 조금 전에 방송하면서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해요? 그거 저 먼저 번 그걸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왜 아무도 전달 안 한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응? 답답하네 진짜. 요 VOD가 있어요. VOD가 있어서 그 VOD 부분을 한영석 대표님 것도 발매됐고 박영 대표님 것도 이제 발매될 거고 제 것도 이제 발매가 돼서 7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신 분들 다 대답해 줘요. 뭐 식사들도 가시고 했겠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왜 전달을 안 해? 녹화하면서 그것 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결론적으로 요 상품에 들어오셔도 25강짜리 커리큘럼 다 만들어 놓고 그 링크를 싹 다 없애버리면 뭐 할 거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언제 녹화해서 보여드리나?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